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사교 자, 핵심 총정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뭐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앞에 강의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6번 6강에 걸쳐서 핵심 총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8주 동안 8회에 걸쳐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이제 우리는 11월 25일에 임용시험을 보고 이제 다 맞으면 되겠습니다. 다 이게 타임 스케줄 가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자, 뭐 다른 과목 제가 가르치는 정치나 사회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다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 바로 사회과 교육론입니다. 왜냐? 사회과 교육론은 제가 뭐 강의 때 계속 강조했지만 참호책만 보자 그랬습니다. 참호책만 보자. 참호책이 없는 게 나오면 그냥 이 브레인으로 추론을 해서 맞추자. 맥락을 보고 빈칸 채우기가 나오더라도 맞추자. 서술형이면 사실은 뭐 더 우리는 틀릴 확률이 낮습니다. 우리가 나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6시간 동안 핵심 총정리 강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다가 어쨌든 실전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제 우리 실전에 가서 임용시험도 그렇고 우리는 늘 제시문의 형태로 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어디에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능 무슨 총정리하듯이 그렇게 개념 막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썩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실전 문제 정교화 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제 신문을 놓고 이제 빈칸 채우기도 하면서 내용들을 전부 다 한번 6시간 동안 살펴보는 식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것은 미리 자료를 당연히 출력을 해서 아니면 뭐 태블릿이나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어떻게든 그 빈칸을 먼저 한번 채워보셔야 됩니다. 빈칸을 어떻게든 먼저 한번 채워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빈칸을 바로 그 종이에다가 바로 쓰기에는 나중에 또 빈칸을 이 자료를 재활용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백지 노트라든지 다른 노트에다가 1번 하고 기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답을 흔히 말해서 정답지를 따로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칸이 있는 자료를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보면서 빈칸이 생각이 나면 오케이, 생각이 안 나면 표시를 했다가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빈칸이 사실은 빈칸이 아니죠. 서술형도 결국에는 빈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처음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쭉 하다 보니까 사회과 교육의 개념과 목표부터 해서 마지막 최근 사회과의 동향과 과제까지 쭉 사실은 뭐 핵심이라고 하지만 이거 뭐가 나올 줄 알고 뭐 핵심만 따로 뽑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왕 하는 거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하고 이제 문제를 뽑다 보니까 150개입니다. 자, 150개이고요. 이 150개를 6시간, 6번의 강의를 통해서 다 우리가 빈칸을 채우겠습니다. 자, 빈칸을 채운다라는 것은 그 용어들에 다시 한번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 준비됐죠? 출발합니다. 자, 1번. 지금은 사실 어떤 맥락이라든지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했고요. 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참호책을 가지고 아예 통독을 하면서 1단계 했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기출문제 해설하면서 또 했고요. 3단계 실전문제 정교화반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슨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이 용어를 의미를 제가 다시 설명을 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최대한 그냥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빈칸 채우기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볼펜에 힘 주고요. 자, 출발합니다. 자, 1번 갈게요. 자, 사회과 교육의 어떤 명칭, 그렇죠. 자, 기업, 바로 통합입니다. 그 어느 교과보다 이 사회과는 바로 통합이지요. 뭐
전통적인 역사라든지 역사는 지리를 띄고 생각할 수가 없죠. 역사, 지리, 그리고 일반 사회라고 말하기도 하는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공민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 통합. 자, 니은의 1945년 해방 직후에 교수 요목기, 그렇죠? 이때는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아직 쓰지 못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영어로 보면은 다른 게 없습니다만은 이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익숙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역을 한자식으로 직역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교수 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가르칠 건가의 어떤 목차, 이런 의미가 바로 이제 교수 요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제 1차 교육과정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미군정기의 교수 요목기. 자, 그때는요, 디귿, 사회생활과라고 했습니다. 사회생활과. 제가 이제 이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빈칸을 만드는 것은 상당수가 기출입니다. 사회생활과 기출이죠. 자, 그런 맥락으로 보니까, 그런 어떤 추세로 보니까 그동안의 기출은 아니지만 기출의 추세로 봤을 때 이런 것도 얼마든지 빈칸 만들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감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빈칸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Social Studies라고 하는 사회생활과입니다. 자, 그 단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2차입니다. 자, 이 교과 명칭은 1963년 제정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1차, 교수 요목기 1차 때까지는 사회생활과 하다가 2차 교육과정 때부터는 이제 사회과 해서 이제 생활 글자가 빠지는 거죠. 자, 이에 비하여 미음 일반사회. 자, 우리를 흔히 일반사회과라고 하잖아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회교육과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사회교육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 과 사무실에 바로 옆에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있었습니다. 과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사회교육과라고 했지 일반사회교육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과의 명칭, 교과로서의 명칭 또는 대학에, 사범대학에 설치된 그 학과의 명칭도 조금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미음의 일반사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사회과 하면 우리가 배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죠?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인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자, 비읍, 중간 부분에 비읍, 제3차, 자, 1차, 2차 때 일반사회가 있었고요. 자, 3차에서 일반사회 과목이 없어집니다. 일반사회라는 과목 자체는 없어지고요.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인 과목명으로 바뀝니다. 2번 갑니다. 기억, 성격. 자, 사회과의 성격. 그 다음에 니은은 목표. 성격과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게 이제 도입부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사회과의 본질에 관한 전통. 그렇죠? 사회과의 본질에 관한 전통 하면 제가 초성만 따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시, 사, 반, 사, 개. 자, 시사반사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냥 저는 외우기 좋게 교수님, 선생님, 어떤 동아리를 살까요? 어떻게 동아리를 사고 파나요? 그냥 말도 안 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사회과니까 시사반 사계. 자, 시사반을 사계. 시사반 사계. 자,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 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 사회 비판 모형, 개인 발달 모형 5개. 그렇죠? 바바스 셔미스가 나오면 위에 3개만 나오면 됩니다. 시사반만 나오면 되고요. 넬슨과 마이클리스까지 나오게 되면은 4개까지 나옵니다. 자, 디귿. 시민성 전달. 자, 디귿. 그거 보면 바로 위에 바등 돼 있죠. 1978년 바등. 바스 셔미스. 디귿. 시민성 전달. 리얼 사회 과학. 미음 반성적 탐구. 자,
뭐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역시 올해 출제 가능성은 100%의 수렴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실전 모의고사 때 이거 매번 이거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자, 비업 사회 비판 그리고 시옷 개인 발달. 자, 5개 시사반사계 확인을 했고요. 3번 갑니다. 자, 이제 총론 제목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3번 시민성 전달 또는 기억 문화유산. 자, 문화유산 4글자잖아요. 문화유산 4글자를 2글자로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된다? 전통이라고 쓰면 됩니다. 전통. 그렇죠? 문화유산. 가치교육에 있어서는 언어적 교훈주의와도 관련이 됩니다. 자, 리언의 훌륭한 시민. 훌륭한 시민. 자, 밑에서 4번째 줄에 디귿 나오네요. 공민. 자, 공민. 공민. 자, 역사 지리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역사 지리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분이 되는 교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역사라는 말, 지리라는 말은 뭐 오래되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민입니다. 그렇죠? 어떤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뭐 어떤 시민,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공민입니다. 4번 갑니다. 자, 시민성 전달 모형은 교사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렇죠? 학생들에게 문화유산, 전통, 사회 기본 가치를 전달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주로 어떻다? 기억, 강의식 수업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뭘 전달하느냐? 자, 리언의 사회 유지. 자,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 체계의 전달을 강조하여 리언의 사회 유지. 사회 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 체계를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니까 디귿. 다원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 다원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리얼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그 가치라고 하는 것, 전통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 모두가 합의가 되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성립이 되는 건데, 미흡, 합의가 전제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합의가 있었느냐? 있다고 전제할 수 있느냐? 그렇죠? 자, 우리 그 임용시험에서 과목을 개별 과목을 막론하고 출제위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특정 학자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입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는 게 한계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장점, 단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핵심 총정리 제시문을 보면서 비록 그 긴 문장을 제가 다 빈칸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서 그냥 그 주로 용어들에만 빈칸을 만들었는데, 그냥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백지 노트에다가 막 이렇게 써봐야 합니다. 우리는 서술형이잖아요. 눈으로 100번, 1000번 봐도 막상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써봐야 합니다. 양 써봐야 돼요. 그리고 써봤더니 정확하게 조금 전에 읽었던 그것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다.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합니다. 암기해서 써야 됩니다. 이해가 아니라 암기입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이제 사회과학 모형이네요. 자, 사회과학 모형에서는 2가지를 강조하는데 바로 기억, 탐구 방법과, 그렇죠? 기억, 탐구 방법, 그리고 니은의 학문의 구조 됩니다. 학문의 구조와 탐구 방법. 자, 브루너의 사회과학, 그렇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학문의 구조. 자, 기억은 탐구 방법. 그래서 탐구 학습을 강조했잖아요. 브루너의 탐구 학습 모형. 자, 거기다가 뱅크스가 가치 탐구를 붙여서 전체적으로는 의사결정 모형. 이것은 뒤에 사회과의 수업, 그렇죠? 사회과의 수업 모형에서 또 한번 확인이 됩니다. 기억, 탐구 방법, 니은의 학문의 구조, 디귿, 학문의 중요성을, 그렇죠?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죠. 자, 이것은 이제 교육 과정의 발달 보게 되면 또 미국의 교육과정 발달 과정에서 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요 내용이 또 나오겠죠. 자, 리얼입니다. 진보주의. 우리 교육학에서 진보는 학생 중심입니다. 교육학에서 진보는 학생 중심이고요. 보수는 교사 중심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교사가 중심이 되니까 연역적과도 이어지고요. 학생이 중심이 되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누가 모아요? 학생이.
물론 선생님이 거기에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모아보니까 아하 그러네요. 선생님 찾았어요. 자 이런 거 귀납적이죠. 자 사회과학 모형도 꼬마 사회과학자를 만들자 하는 거잖아요. 자 리얼 진보주의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하자라는 운동이 바로 미엄의 신사회과 운동입니다. 1920년대 30년대 이때가 처음의 사회과 운동이었어요. 역사지리 중심이었는데 새로운 교과가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예산을 얼마나 많이 지원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과에 관한 많은 자료들 그렇죠? 연구들이 막 나타나든 왜? 뭐가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그때가 이제 사회과 운동이고 그 이후에 40년대 50년대 좀 주춤하다가 50년대 1957년에 스푸트니크 충격을 받고요. 다시 사회과에 무슨 뭐 변화가 필요하다 막 이러면서 또 사회과에서 와 일어나니까 신사회과 운동입니다. 아이들을 꼬마 사회과학자로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미국을 최강대국으로 만들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자, 6번 갑니다. 자, 그러면 사회과학 모형에서는 자, 사회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하던 것들을 교실에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의 교실에서 이 아이들이 재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억, 재현. 자 그리고 니은의 발견학습이죠. 탐구학습, 발견학습. 근데 보통 탐구는 뭐 탐구학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탐구기능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니은의 발견학습입니다. Discovery Learning, 발견학습이고요. 자, 디귿에 왜 사회과학자가 돼야 되느냐?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왜? 사회 나가면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프로블럼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솔루션,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른 되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해결해봐라. 이거 뭐 없잖아요, 뭐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미리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미리 공부를 하자. 이제 이런 차원이죠. 디귿 사회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의 솔루션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 리얼의 의사결정입니다. 자, 의사결정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과학 모형은 그쪽 가치 중립적이다 하죠. 사회 탐구는 가치 탐구를 배제하잖아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가치 문제가 개입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미엄의 가치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있죠? 뭐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기억이 새록새록 내가 제대로 공부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팍팍팍 들어야 돼요. 자 7번 갑니다. 자 반성적 탐구입니다. 반성적으로 탐구한다. 반성하니까 고차 사고력 중에서 뭐가 떠오른다? 반성하면은 반성적 성찰, 그렇죠? 반성한다, 그렇죠? 메타인지가 떠오르네요. 자 반성적 탐구를 합니다. 저 뒤 반성적 사고에서 가지고 왔고요. 자 결국 반성적인 탐구를 해서 뭐 한다? 의사결정합니다. 자 기억, 의사결정. 자 니은의 전달해야 할 가치와 지식의 목록이 존재한다고 믿는 니은의 시민성 전달. 시민성 전달 모형과는 달리 학습자 자신의 가치 체계를 디귿 명료화. 명료화하니까 가치 교육 모형에 가치 교육 접근법의 가치 명료화 모형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반성적 탐구할 때는 가치가 개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치가 개입이 되니까 결국 가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가치 교육의 가치 명료화, 언발, 명분 나오잖아요. 언어적 교훈주의, 발달 단계 접근법, 그렇죠. 가치 명료화 접근법, 그렇죠. 가치 분석 접근법, 그것도 역시 우리 가치 교육 모형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려면 뭘 알아야 결정을 하죠? 모르는데 뭐 이상하게 황당하게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얼 지식입니다. 자, 지식도 필요합니다. 반성적으로 탐구하려면 뭐 거리가 있어야 그걸 반성적으로 계속해서 탐구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의 교육 내용은 개인적으로도 흥미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역시나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교사가 반성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반성적 탐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면은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흥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으로 다른 말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미역 사회적입니다.
사회과잖아요. 그렇죠. 사회 문제 해결이 보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음, 사회적. 자, 8번.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의 수업 방법. 자, 듀이로부터 시작된 반성적 탐구의 과정은 기억,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야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자, 니은입니다. 탐구의 전 과정의 핵심은 니은의 토론입니다. 토론. 토론. 그러니까 반성적으로 탐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친구들 간에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모형에서 학생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디귿의 탐구 수행자. 탐구 수행자. 반성적 탐구니까 탐구 수행자. 자, 그리고 이제 요런 거 반성적 탐구 모형에 지지자들은 다양한 수업 모형을 제안했는데 예를 들어 올리버와 세이버 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교육과 대학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리얼의 하버드 모형, 법리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법률, 윤리, 그래서 그래서 법리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역시나 뭐 여기 단점, 장점 나오고요. 미음에 이 모형의 취지에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미음의 수업 설계. 왜냐 학생들이 주도를 해야 되니까 사실 그걸 미리 학생들하고 연기, 그죠? 역할극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정말 그 수업 설계를 했다가 학생들이 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 교사가 희망하는, 교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그 반응들이 나오지 않고 엉뚱한 거로 갔을 때 그러면 플랜 A도 있고요. 플랜 B, 플랜 C 막 이거 수업 1시간 하려고 지금 플랜 B, 플랜 C까지 막 이렇게 해야 되면 교사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있겠죠. 자, 수업 설계가 비교적 어렵다는 점이 나타났고 그래서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 비판인데요. 비판하면은요, 사회학에서도 사회 비판 이론 나오잖아요. 비판 범죄 이론도 있고요. 비판.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있네요. 자, 급진 사회학자들도 있네요. 자, 비판은 사람으로 치면, 우리 사상가로 치면 누구다?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사회 비판 이론에서는 아주 핵심 용어가 차별이에요, 차별. 차별을 비판하는 겁니다. 불평등이라고도 하고요. 부정의라고도 합니다. 물론 같은 말은 아니지만 주로 나오는 표현이 부정의, 불평등, 차별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비판하는 거예요. 자, 기업, 전통입니다. 기업, 전통. 전통을 비판을 해야 되죠. 자, 니은의 대안. 늘 하던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이게 바로 비판이에요. 사회 비판 모형입니다. 자, 니은의 대안입니다. 자, 디귿, 정의죠. justice, 정의. 리얼의 평등입니다. 정의, 평등이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르크스가 그냥 딱 시작하는 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불평등한 어떤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미음 두 번째 단락에 미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바로 인종. 그렇죠? 인종하면 뒤에 두 글자가 뭐가 따라와요? 인종하면 뒤에 두 글자가 뭐가? 인종차별, 성차별. 그렇죠?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대 간의 뭐 차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 차별. 그렇죠? 계층에 따른 차별. 미음은 차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비판 하다 보면은 기존의 어떤 지식까지도 그거 좀 그러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비읍 찾습니다. 자, 이것에만 밑에서 네 번째로 이것에만 비판에만 너무 편중된다면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가질 우려가 있으며 이것은 시민성 전달 모형에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요. 사회과학적인 비읍,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 사회과학적인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사회과학 모형에서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기출이고요. 지금 여전히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이 비판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전통에서 할 수 있는 비판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건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10번의 개인 발달 모형입니다. 자, 개인 발달 모형 기억, 학생 중심의 기억, 진보주의. 자, 교육학에서는 다시 말합니다. 학생 중심 진보, 교사 중심 보수입니다.
자, 니은의 자아입니다. 개인 발달 모형은요, 학생 개인들의 자아 정체성을 보다 바람직하게, 그렇죠? 만들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개인 발달 모형에서는 핵심 용어가 자아입니다. 자, 니은의 자아이고요. 디귿의 개인적 효능감.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더니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네. 오,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럼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정말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네. 자, 이런 생각, 이런 자아를 가지도록 하자. 이거죠. 자, 리얼의 개인의 미시적이다. 미시와 거시를 나눌 때 개인의 미시적. 자, 그리고 제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소크라테스식. 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입니다. 문답법. 소크라테스와 그렇죠. 플라톤이 문답법. 결국 묻고 답하고 하면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산모가 진통 끝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성과물,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로 산파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명칭은 문답법 하면 되겠습니다. 11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과의 어떤 역사 쪽으로 이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11번이고요. 기억 1916년 보고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연도도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1916년 보고서입니다. 1916년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과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니은입니다. POD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POD 하면 아이팟 POD 민주주의 제문제. 자, 민주주의의 제문제. 자,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제입니다. 여러 문제들. 그래서 박상준의 사회과 교육론 책을 보면 민주주의의 문제들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민주주의 제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의 사회과의 목적을 사회적 효율성의 증진. 자, 디귿 사회적 효율성이고요. 자, 리얼의 이렇듯 시민성 함량 또는 좋은 시민의 양성은, 자, 리얼의 시민성입니다. 미음의 지식 하면은요, 지식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앞에 문제도 있었잖아요. 사회과학적 지식. 사회과학 모형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도 지식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또 지식이 중요하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에서도 그 지식을 전달을 하죠. 자, 미음의 사회과학 됩니다. 12번 갑니다. 자, 기억, 반성적 교수. 자, 반성적. 자, 두 번째 단락에 가보면 네 번째 줄에 니은 찾습니다. 니은의 논리적인. 자, 경험적인 증거 또는 논리적인 겁니다. 둘 다입니다. 경험적인 것도 인정, 그리고 논리적인 것도 인정. 자, 여기서 경험적인 증거 또는 논리적인 법칙, 이 말은 논리적이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증거에 의하지 않더라도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 도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디귿 따라서 사회과에서 인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같은 디귿 정의적. 그렇죠? 정의적. 자, 이 정의는 사회 비판 모형에서 말하는 그 정의가 아닌 것 잘 알죠? 정의적입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브루너가 나왔네요. 자, 우리 브루너 정말 1960년 자, 1959년에 우주호울 회의를 합니다. 35명의 각계 전문가가 왜 스푸트니크 충격을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서 이제 막 10일간에 걸쳐서 겁나게 토론을 하고요. 그렇죠? 학술회의를 하고요. 그 결과 보고서를 그 다음 해에 책의 형태로 펴낸 게 바로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우리 사회과 교육, 사회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기억, 구조화, 지식의 구조화. 지식을 구조화하자. 그렇죠? 방법을
알면은 그 내용들, 컨텐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고기를 뭐 있는 고기 없는 고기 다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조화, 구조화된 것이 뭐 학문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기억 구조화이고요.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뭐 구조화 자체를 학생들이 한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구조를 통해서 학생들이 개별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니은의 발견 학습 그렇게 해야 이 구조화하면은 디귿의 응용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응용력을 그러니까 컨텐츠를 뭐 100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100가지를 다 전달을 하면 전달하는 선생님들도 힘드시고 또 100가지나 받아들이려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100가지가 되는 것을 뭐 한 5가지나 10가지 정도로 구조화해서 그것을 가르치면 이제 그 10개를 가지고 10가지를 가지고 나머지 90개에도 응용을 해서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디귿 응용력이고요. 응용을 하는 것은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리을의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 됩니다. 자, 14번 갈게요. 자, 지식의 구조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기억, 탐구. 자, 탐구 기능. 보통은 이제 탐구어는 탐구 학습도 되고요. 탐구 기능.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발견에 대해서는 발견 기능이라고 말은 거의 하지 않죠. 발견은 이제 발견 학습 그러고요. 탐구는 뭐 탐구 학습, 탐구 기능, 탐구 방법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제시문 첫 번째 단락 제일 밑에 줄에 니은 나오죠? 역시 뭐 한다? 지식의 구조를 학습하면 뭐 할 수 있다?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의 응용 되고요. 디귿 발견 학습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권한상 교수 강의 특징 여러분들을 질리게 한다. 지겹도록 한다. 질리는 것을 즐겨야 한다. 그래야 까먹지 않는다. 자, 디귿 발견 학습이고요. 자, 리을의 학습 능력을 학습한다. 학습 능력을 학습한다. 자, 학습 능력을 학습한다. 자, 탐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탐구를 해서 어떤 목적, 대상을 탐구를 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학습하는 거예요. 탐구 능력, 학습 능력을 학습하는 겁니다. 아, 표현 멋지죠? 학습 능력을 학습한다. 자, 마지막 미음의 정의적도 나오겠습니다. 자, 정의적. 항상 인지적 목표, 정의적 목표 나오면 정의적은 가치, 인지적은 사실. 그렇죠?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기억 90년대 이후에 지금 사회과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90년대 이후에 고차 사고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고차 사고력. 자, 고차 사고력이고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니은차 제일 밑에 줄에 니은차 씁니다. 자, 고차 사고력은 기본적인 사고를 확대하고 넓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일종의 니은의 확장적 사고. 확장적 사고. 자, 그리고 우리 참호책에서는 고차 사고력을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차 사고력에서 가장 기본이 탐구력이다 하면서 탐의 창비매. 자, 탐의 창비매. 고차 사고력 하면 일단 탐구력부터 시작을 합니다. 탐구를 해야 되잖아요. 탐구 기능, 탐구 학습. 그렇죠? 탐구 학습 모형. 자, 탐구력, 의사결정력,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메타인지 5가지 꼭 기억을 하고요. 자, 뒤에 고차 사고력 학습 부분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 창의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에서는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하다. 브레인스토밍. 그렇죠. 폭풍같이 말도 안 된다, 된다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많이 쏟아내봐라 하는 거 창의적 사고력 관계되고요. 리얼의 메타인지. 그렇죠. 메타인지. 자, 미엄의 존 듀이가 주장한 미엄의 반성적 사고. 자, 16번 가겠습니다. 이제 최근이죠. 가장 최근입니다. 자, 기억. 1960년대 기억, 신사회과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과에서는 주로 인지적인 영역의 목표들이 강조되었다. 브루노의 교육의 과정, 사회과학 모형,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사회과학적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이 그렇죠. 물론 스스로 그죠? 발견 학습, 탐구 학습을 통해서 자 역시 니은의 정의적.
정의적 영역에서는 가치 태도를 구조화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을 구성하기가 어렵지요.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조화하겠습니까? 이거는 개인마다 정말 다를 수 있고요. 또 뭐 다른 부분들은 또 나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구조화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 가치 태도도 어떻게 해야 한다.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헌트와 메트칼프 등 반성적 사고. 자, 앵글과 어초와 밑에 의사결정, 뱅크스 나오죠? 자, 뱅크스의 의사결정 모형. 종합학습 모형 중에 하나이죠. 자, 브루너의 사회탐구, 그렇죠? 거기에다가 뱅크스가 가치를 추가합니다. 가치 탐구를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죠? 의사결정 모형 기억나죠? 자, 리얼의 의사결정, 미엄의 가치 탐구입니다. 가치 탐구. 자, 그리고 이제 1980년대 후반이 시민성의 주요 덕목으로 정의감뿐만 아니라 비협, 배려. 자, 배려와 감사의 교육, 배려와 감사의 윤리 교육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뭐 윤리 쪽에서는 넬 라딩스 할머니 나오는데 배려 윤리 나오는데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뭐 넬 라딩스는 몰라도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알기만 하면 뭐예요? 알기만 하면 실천을 해야지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옷, 친사회적 행동입니다. 자, 친사회적 행동 볼까요? 21세기에는 내면적 가치와 함께 뒤에 부분 적극적인 실천과 행동에 주목하면서 사회 규범을 따르고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친사회적 행동이에요. 그럼 친사회적 행동 밑줄 치고 의미를 서술하시오. 사회 규범을 따르고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행동, 이게 친사회적 행동입니다. 뭐 쉽지만 알고 나면 쉬워요.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알고 나면 쉽지만 모를 때는 정말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숨은 그림 찾기도 모를 때는 뭐 도대체가 이게 거울이 어디 있는지, 그렇죠? 뭐 또는 뭐 망치가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있네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모르니까 어려운 거고요. 남들은 뭐 어렵다 하지만 알면은 쉬운 거예요. 자, 17번 갑니다. 자, 17번. 다원화된 사회니까 기업, 다중적 시민성. 다중적 시민성 6글자로 쓸 수도 있고요. 적자를 띄고 그냥 다중시민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주민이고 어느 나라의 국민이고 세계사회의 시민, 세계시민이다. 이게 다중시민성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니은의 세계시민성. 자, 니은의 세계시민성. 자, 디귿 찾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 디귿입니다. 동화주의적 관점을 극복하고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존중의 품성, 즉 리을, 다문화 시민성. 자, 기업, 다중적 시민성, 니은, 세계 시민성, 디귿, 동화주의를 극복하고, 그러면 뭐예요? 다문화주의적 태도를 수용하고 이렇게 되겠죠.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뭐 윤리 지금 고등학교 수능에서는 생윤에서 이거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동화주의는 뭐 흔히 동화주의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용광로 모형이고요. 다문화주의는 샐러드 볼 모형이 있습니다. 자, 리얼의 다문화 시민성 했습니다. 18번 갈게요. 자, 두 번째 줄 역시 뒤 나오네요. 기억, 반성. 기억, 반성이고요. 블룸. 자, 블룸 이후에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블룸 이후에 교육 목표는 니은의 인지적 목표와, 자, 블룸이 말한 인지적 목표. 자, 블룸이 말한 인지적 목표. 지의, 적분, 종평. 자, 지의, 적분, 종평. 초성만 따가지고 외우자 했습니다. 자, 요 지의가 저차사고력이고, 적분, 종평이 고차사고력입니다. 지식, 이해, 그렇죠?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자, 우리가 종합이 가장 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종합한 것까지 평가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가 가장 위에 있다라는 거. 이게 순서가 있죠? 자, 요거 블룸의 인지적 목표에서 6가지. 자, 그 분류 뒤에 나면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봅니다. 60년대. 자, 60년대 하면은 지식의 구조화. 디귿 구조화. 교과 지식의 구조화. 브루너. 그렇죠? 사회과학 모형.
자, 이와 함께, 자, 그 시절에 뭐예요? 학습으로는 발견학습. 발견학습. 기능은 탐구 기능. 발견학습, 탐구 기능. 자, 구조화되어 있는 게 바로 학문의 구조이지요. 비읍. 학문의 구조. 학문의 구조와 탐구 기능. 이렇게 이제 제목이 아주 소제목이 붙어 있죠. 학문의 구조와 탐구 기능. 자,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 시옷, 시민행동. 시민행동. 자, 이제 우리나라 옵니다.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의 목표입니다. 19번. 자, 기업. 1946년. 자, 미국에서 1916년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1946년입니다. 무슨 시기? 미군정기이고요. 이때는 교육 과정이 아니고 교수 요목기 그랬습니다. 자, 기억 1946년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이것도 기출인데요. 우리나라 사회과 도입 초기인 미군정 시기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사회 국가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니은의 전체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그렇죠? 자, 이거 객관식으로서 기출입니다. 자, 전체. 뭐 일본의 군국주의라든지 뭐 독일의 나치즘이라든지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파시즘 뭐 이런 것들 전체주의이고요. 뭐 소련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도 다 전체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수단이다. 그렇죠? 개인은 전체보다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전체주의잖아요. 자, 티귿입니다. 자, 교육 과정이 아니라 교수 요목. 그랬죠? 교수 요목. 자, 리을 보세요.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교수 요목 시기 사회과는 리을의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핵심 교과의 역할을 하였다. 리을의 민주주의 교육. 자, 이와 같은 추세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1980년대까지 이어지다. 물론 미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영향을 받은 3차입니다. 자, 3차 교육 과정은 1973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박정희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외울 때는 삼국통일 김유신 그랬잖아요. 유신개헌이잖아요. 유신개헌 1972년 유신개헌 박정희. 그렇죠? 삼국통일 김유신 3차 교육 과정입니다. 자, 3차 교육과정 학문 중심이죠. 요게 미국이 60년대잖아요. 미국에서 브루너가 교육의 과정이라는 책을, 그렇죠, 보고서를 책의 형태로 펴낸 게 1960년이고요. 요게 우리나라에 73년부터 시작된 3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아요. 자, 비읍, 제밀대 비읍입니다. 자, 그거는 그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냉전 시대의 특수한 산물인 비읍, 한국식 민주주의. 한국식 민주주의. 그러니까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독재를 하면서 완벽한 독재를 하면서 언제 남침을 들어올지 모르는데, 언제 남침을 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뭐 유럽에서요, 서유럽에서 그런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 지금 할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분단 국가인 우리에게 맞는 한국식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사실 대통령 1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집중시킨 바로 그 한국식 민주주의도 사회과 교과에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0번 갑니다. 자, 기억 특수성. 자,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이제 우리도 물론 여전히 분단 국가이고 뭐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뭐 그렇게 전쟁 쉽게 날 것 같지도 않다. 이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어떤 보편적인 인권 가치 이런 것들도 추구하자라는 움직임이 1987년 이후에 생긴 합니다. 기업 특수성보다는 니은의 보편성. 자,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국민이라는 용어 대신 시민이라는 용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국민이 아니고 시민입니다. 국민과 시민의 차이는 여러분들이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하죠.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근데 시민은요, 그냥 시민이기만 하면 돼요. 서울시가 전제되어야 서울 시민이 있지 않아요. 이때의 어떤 지역 주민으로서의 그 시민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냥 시민은 스스로가 존재합니다. 시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시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국민이 없어요. 하지만 서울시가 없어도 시민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 중간 부분에 리를 찾으세요. 자, 리얼의 7차입니다. 7차. 7차 교육과정에 세계 시민교육이 강조되었고, 미엄 2007
개정 교육 과정에는 다문화 교육이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B업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핵심 역량, 자, 시옷의 핵심 역량 중심이라는 게 또 교육 과정의 하나의 큰 흐름이죠. 자, 시옷의 핵심 역량, 요거는 전반적으로 총론이라고, 전 과목에 걸쳐서 총론이라고 보면 사회과 교과 안에서도 사회과 교과에 맞는 또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술 교과에 맞는 역량, 음악 교과에 맞는 역량, 수학 교과에 맞는 역량과 사회과에 맞는 교과 역량이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사회과는 또 이응 사회과의 교과 역량이 제시되었습니다. 자, 21번 가겠습니다. 자, 21번째 사회과 교육의 발달 과정이죠. 뭐 사회과의 발달 과정이라고도 하고요. 사회과 교육의 발달 과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21번 기업, 사회 문제. 결국 소셜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과의 목적. 그러면서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시키자는 거잖아요. 자, 니은입니다. 애국심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그냥 뭐 서술형처럼 한번 써보세요. 애국심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애국심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그러니까 아이고 교수님 시민은요 국가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좀 지나서고요. 처음에는 시민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특수성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나왔기 때문에 애국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19세기 말 20세기 초 뭐 제국주의 1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되니까 이 국가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어느 국가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다 세계 시민이다. 뭐 꼭 미국의 테두리 안에서 뭐 미국에 대해서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세계 시민으로서 더불어 잘 살자라. 이런 이야기를 미국 입장에서 예산으로 돈을 내주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니은의 애국심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돼 있고요. 사회과가 공식 교과로 탄생하기 이전의 학교 시민교육은 디귿 역사입니다. 역사. 자, 역사가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뭐 1892년 보고서, 1896년 보고서 이럴 때 보면 1896년 보고서 여기에서도 이제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막 합니다. 뭔가 역사 교과를 통해 가지고 그 사회과, 일반 사회과가 생겨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수요, 이런 필요를 그냥 기존의 역사 교육을 좀 더 다르게 좀 더 발전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1916년 보고서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회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22번 갑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지금 22번에 있습니다. 자, 기업 시민위원회입니다. 자, 시민위원회 전미교육협회이죠. 전미교육협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일단은 전미교육협회에서 시민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별거 다 해보자 하면서 니은의 문학작품도 함께 활용해보자. 문학작품. 특히나 뭐 전기 있잖아요. 전기. 우리로 치면은 뭐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뭐 안중근 의사, 정약용 선생 뭐 이런 식으로 막 전기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중성심 이런 거 생겨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가 두 번째 단락이 바로 1896년에 이제 미국 역사학회에서 야, 우리가 한번 해볼게. 무슨 새로운 교과를 만들어. 새로운 교과 만들면 돈을 나누어 가져야 되잖아.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안에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돈이라고 하는 거 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늘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디귿은 7인위원회입니다. 자, 7인위원회. 근데 10인위원회 그리고 7인위원회 해봤더니 안 되겠다. 결국 새로운 과가 필요하다 되는 겁니다. 자, 23번입니다. 그게 이제 NEA, 자, NEA에서는 전미교육협회에서는 중등교육계획위원회 CRSE를 만들어 계획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시민교육을 주된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교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1912년 NEA에서 전미교육협회 안에 사회과위원회를 설립을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보고서가 바로 기업 1916년 보고서가 되고요. 이 보고서는 중등교육과정에 사회과라는 교과가 공식적으로 편성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1916년 보고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니은의 사회적 효율성. 자,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주기로 나누었는데요. 자, 디귿. 9학년 때 배우는 게 공민. 중학교 3학년이죠. 그리고 12학년 때 배우는 게 리얼입니다. 바로 POD,
민주주의의 제문제. 자, 리얼의 민주주의 제문제 Problems of Democracy, POD 나오죠. 자, 미음에 가보니까 역시 역사, 지리 여러 학문들을 융합하는 겁니다. 미음의 융합이고요. 자, 그리고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학문적 지식을 활용을 하고, 그렇죠? 지식을 활용을 합니다. 뭐 할 때? 반성적 탐구할 때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비읍, 반성적 사고 기능을 강조하다. 24번 가겠습니다. 자, 기업, 사회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 자, 밑에 이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니은의 공민 과목과 9학년의 공민 과목, 12학년의 민주주의 제문제 그 두 과목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사회과. 그렇죠? 초기에는 우리 교수 요목기는 사회생활과라고 했던 바로 새로운 교과를 그렇죠? 상징하는.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은요. 왼쪽에 보세요. 23번에 1번에도 지리, 유럽사, 미국사, 공민. 2번 유럽사, 미국사, 민주주의 제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기존에 있던 역사 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민, 민주주의 제문제 요게 이제 새로운 교과가 되는 겁니다. 자, 디귿 역사 중심, 역사 25번 가겠습니다. 자, 25번 1920년대, 30년대 이제 새로운 교과가 이제 생겨났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것에서 막 이것저것 만들어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업 사회과 운동입니다. 사회과 운동. 20년대, 30년대 사회과의 내용과 조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사회과 수업 개설과 사회과에 대한 문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사회과 운동이고요. 자, 이 시기 사회과에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흐름은 자, 진보입니다. 진보. 그렇죠? 그동안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교사 중심입니다. 뭐, 그죠? 너무 뭐 가르칠 것도 많고, 뭐 세세한 내용들까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좀 하던 거였는데 학생들도 뭘 하자, 반성적 탐구 이런 것들도 하자. 자, 학생 중심, 니은의 진보. 자, 디귿 사회 재건주의입니다. 자, 디귿 사회 재건.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키자. 사회 재건. 자, 26번 가겠습니다. 자, 기업 1930년대는 기업 융합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이고 세계대공황 요 무렵이지요. 자, 융합이 되어야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전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업 융합이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사회 문제 해결에 관한해서는 사회과가 이거 아니냐. 그러려고 새로운 교과로서 사회과도 만들지 않았느냐. 사회과를 중심에 두고 코. 자, 니은의 중핵. 디귿 찾습니다. 셋째, 문제 중심 접근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심으로 그래서 또 역시나 많은 사회 문제들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겁니다. 자, 리얼의 전통. 자, 전통.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의 전반적인 경향 크게 보고 교과서 주제를 중심으로 가르치던 비교적 리얼, 전통적인 학교와 자, 여기 추세에 맞는 중해교육과정 추세에 맞는 문제 해결적 접근을 취했던 진보적인 학교로 대별되었다. 자, 그리고 밑에 단락에 비읍 사회 재건, 그렇죠? 사회 재건주의입니다. 해럴드 러거가 많은 교재, 많은 교과서,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냈어요. 비읍 사회 재건이고요. 시옷 밑에 시옷 1916년 보고서 되겠습니다. 자, 27번 갈게요. 자, 27번 기업 보수. 보수가 나오면 니은의 진보 나옵니다. 보수와 진보. 자, 첫 번째 단락 제일 밑에 보면 디귿 나오죠? 애국적인 시민의 양성과 리얼 전통적인 역사 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왜?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야? 아니 우리 사회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어릴 때부터 문제 하는 거야? 그러면 어릴 때부터 미국에는 이런 문제가 많다 그러면 학생들이 애국심을 갖겠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어떤 그 전통 중심, 그렇죠? 이런 보수적인 운동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미역, 충성. 자,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비읍, 전체주의.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이죠. 요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교수 요목기에 전체주의를 청산한다 나왔잖아요. 자, 50년대 들어서는요, 소련에 비해서 열등하다. 1957년에 스푸트니크 충격이고요. 수월하다라는 것은요, 쉽다라기보다는 뛰어나다라는 거죠. 자, 이응입니다. 자,
뭐 깊이가 깊어지고요. 그렇죠? 보다 더 전문적인 거 이런 거 가르치려면 뛰어난 걸 가르치려면 분과로 가야 되겠죠. 이응 분과 분과 학문적 접근으로 지읒 탐구 학문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탐구 그게 바로 1960년대 뭐예요? 치읓의 신사회과 운동입니다. 자 마지막 28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학문 중심 기억의 학문 자 제시문 제일 밑에 자 첫 번째 단락의 제일 밑에 1960년 브루너 제롬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 아주 역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교육의 과정입니다. 자 디귿의 구조가 있고 지식의 구조화된 게 학문의 구조 그리고 그것을 발견학습 탐구 기능 이렇게 가죠. 리얼의 발견 자 그러면서 미음의 나선형입니다. 나선형 그렇죠? 골뱅이처럼 이렇게 커지는 것 미음의 나선형이고요. 비읍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중심의 신사회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 자 비읍 사회과학까지 해서 자 핵심 총정리 1강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